안녕하세요. 대만인 아내와 결혼해 현재는 대만에 거주 중인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비공식 한국 대만 친선 대사입니다. 오늘은 대만 동북 해안에 위치한 푸롱이라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대만 여행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푸롱이라는 곳은 대만 동북부 해안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만인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서양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곳에 오시면은 전기 자전거 빌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조금 쌉니다. 전기 자전거는 혼자 타시는 거는 300원. 300원은 이제 대만 달러입니다. 12,000원 정도 하는 거죠. 대충 40 곱하면 됩니다. 조금 더 비싸지만 2인승도 있습니다. 그것은 500원입니다. 2만원 조금 넘네요. 저는 150원짜리를 탔습니다. 열심히 발로 저어서 가야죠. 예전에도 한번 와이프랑 와서 이걸 타고 한 25km 정도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은 많이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150원짜리도 평일이라고 130원에 디스카운트 해서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보통 반납 시간이 5시까지입니다. 아주 바쁠 때는 뭐 3시간만 빌리는 곳도 있고 이런 곳도 있는데 보통은 자전거 대여소가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장 이곳에서 지금 조금 있다 나올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 터널이 5시면은 닫힙니다. 그래서 보통 자전거 반납 시간도 5시입니다. 이곳은 주말에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는 법은 기차를 타고 오셔야 돼요. 이쪽은 타이베이 메인역에서 기차를 타시면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기차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구간차 좀 빨리 오는 차도 있지만은 보통 1시간 40분, 빨리 오는 건 1시간 10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아주 자주 있지는 않아요. 이곳이 1시간 40분 거리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차를 타실 때는 이지카드로도 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지카드로 찍고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돌렸어요. 지금은 그 푸롱 역에서 그 터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세요. 보통 이렇게 걸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배가 고프시면 그 역 주변에서 도시락도 유명합니다. 도시락 살려고 줄 서 있는 곳에서 대만 음식의 향에 강하신 분들은,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사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안 돼서 앞에서 항상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비상식량으로도 가지고 다니고요. 물도 항상 휴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 오실 때는. 자전거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큰 오르막길은 없고요. 혹시나 자전거 못 타시는 분이 있으면, 아니면 힘드신 분이 있으시면
전기 자전거를 빌리셔서 2인승이 있습니다. 한 분은 뒤에 타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 터널은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지요. 터널이 생각보다 깁니다. 한 3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서 그 해안을 따라서 다시 터널로 오지 않고 다시 터널로 오셔도 되고요. 한 바퀴 빙글 돌아서 해안을 따라서 쭉 북부해안 쪽으로 오는 길도 있습니다. 거의 한 22km, 25km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자전거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조금 있다가 가는 길은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한 바퀴 완전히 돌지는 않았어요. 오늘 혼자 와서 전기 자전거도 아니고 해서 저번에는 전기 자전거 아니고도 그냥 돌았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갔다가 양쪽 다 보여드리려고 오히려 다른 방향 쪽을 더 찍었습니다. 이렇게 2인승 전기 자전거도 보이죠? 이곳입니다. 이곳을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계속 이런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제 화면을 빨리 돌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여행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안전하죠. 대만은 사실 안전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마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곳은 가면 소미치기 때문에 정말 다니기 힘들죠.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안전한 곳이라 대만은 한국만큼 안전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살고 있지만 한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안전하면 멍청 비용도 안 들죠. 제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건에 신경 쓰다 보면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 신베이와 화련 쪽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대만 분들도 신기해서 여기서 다 서서 사진을 한번 찍고 가죠. 안전하면 야간에도 다닐 수 있죠. 오늘 하지만 아무래도 해외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경계하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에 휘말리면 그런 일은 대만에서는 거의 없지만 내가 소리만 안 지르고 내가 이상한 짓 안 하면 거의 여기서는 그런 일에 휘말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하니까 택시를 타도 거의 예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속이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아이와 다니기도 좋고 어른분들과 여행하기도 좋겠죠. 유럽 다니면 특히 제가 바르셀로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저는 한번 크게 털리기도 했고요. 비엔나 가서 한번 예전에 크게 털렸습니다. 유럽을 잘 모를 때 가서 제대로 다 털려서 돈이 없어서 제가 갑자기 여행지를 변경해서 우크라이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소매치기가 거의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우펀 사람 엄청 많은 곳을 가거나 그런 곳에서는 그래도 가방을 앞으로 매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가방은 항상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시는 것을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또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깨끗합니다. 화장실이 깨끗한 게 굉장히 또 장점이죠. 막상 이게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돈도 받는 것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 화장실 때문에 카페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카페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대만은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화장실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터널을 지나서 그 북부 해안 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걸로 이쪽으로 계속 가면 그 자전거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좀 힘든 구간도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로 가시면은 괜찮으시겠죠. 배터리가 다 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하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자전거를 빌릴 때는 뭔가를 맡기셔야 됩니다.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기셔야 돼요. 전기 자전거는 뭐 다른 라이센스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기 자전거니까 그냥 빌려줍니다. 그리고 또 대만에서의 하나의 다른 장점은 대중교통이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한국보다 더 지금은 싼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한 달짜리를 끊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나와도 그 한 달짜리가 커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때도 사실은 그 한 달짜리로 그냥 다 커버가 돼서 좀 저렴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얼마 전에 또 바뀌어서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베이 지하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직 타이베이에는 노선이 한 5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갈아타는 거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반대편으로 그냥 가서 갈아탈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은 한국에서 가깝습니다. 2시간 반이면 오죠. 사실 2시간 정도면 옵니다. 저는 제주도로 그냥 갈 때도 있는데 제주도 갈 때는 1시간 40분이면 내릴 때도 있어요. 일본 다음으로 중국 말고는 중국은 워낙에 넓으니까요. 베트남도 뭐 4시간 5시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시간 5시간, 태국도 6시간 힘든 경우 많죠. 하지만 2시간 정도는 저도 괜찮더라고요. 10시간씩 유럽은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유럽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유럽을 잘 안 가게 되네요. 나중에 좀 가격이 내려오고 하면 다시 유럽은 또 갈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저는 싸게 다녀서 이제는 와이프랑 같이 가죠. 워낙에 저렴하게 다닙니다. 가성비의 짠돌이 부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형편에 맞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점도 많겠지만 물론 단점도 있죠. 날씨라든가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더 언급하려고요. 저기 어떤 멀리 있는 섬도 보이죠. 이쪽 오시면 그 해안 쪽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대만 좀 아시는 분들은 산과 이 바다 쪽으로 나오십니다. 작은 우리나라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산은 뭐 4,000m 산이 있고 뭐 3,000m짜리는 봉우리는 제가 듣기로는 뭐 25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산 쪽은 뭐 어마어마하죠. 조그마한 항구도 있네요. 저는 이곳을 자전거 타러 한 4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닫혀 있어서 못 타고 그냥 갔고요. 이것도 한국 분들이 많이 알으셔서 알려져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곳입니다, 여기도. 대만 자연을 즐기기에 멀지도 않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주말에는 이제 사람이 많습니다. 외국인도 많고 한국인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저 터널을 새로 레노베이션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제 이쪽은 한 바퀴 돌고 오면 이쪽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역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꾸로 다시 타고 가고 있어요. 이쪽 해안도 유명합니다.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의문사항이 있으셔도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대만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